홍준표와 김진태하고 싸워가지고 막 김진태 지지자들이 홍준표 행사장에 난입하고 막 그랬더만. 응? 걔는 나하고 뭐 급이 안 된다느니 막 홍준표가 이래가지고. 예. 아, 둘이 섹시해요. 1위, 2위야. 아, 그 홍준표 김진태가? 그럼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그렇구나. 1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가 한 10% 후반대 홍준표가 나오고요. 2등이 김진태예요. 한 5%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야. 내 이런 데이터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이것저것 방송하면서 주소를 아니 그러면 그렇게 숱하게 나오는 저 조경태나 그 불쌍해서 어떻게? 조경태 5위예요. 조경태가요? 그러면 그 6위 안에 들어가 일단 3등은 누구예요? 그럼 3등? 그건 모르지. 다 그걸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 관심적 인물들. 야. 조경태는 분석 안 했죠? 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할 게 따로 있지. 그래도 재미는 있거든. 아니 조경태 분석보다 허경영 분석이 더 중요하지 차라리. 허경영 분석해봤어요? 아, 거기 별 세계라서요. 네. 저희가 거기까지 하면 이제. 홍준표, 김진태 분석 안 해봤죠 아직? 아니죠. 김진태는 스트리트 우파, 거리 우파. 그 다음에 이번에 거리 집회를 통해서 단련된 그들의 언어와 충성도. 그러니까 아스팔트에다가 호소하는 얘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우파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욕도 하고 뭔가 막 거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소리를 질러대면서 뭐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뭐 아니면 반대파라고 하는 게 뭔지를 느꼈던 이런 것의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뭐 김진태는 명확하게 시대적인 하나의 뭐랄까 부분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확장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지지자들한테만 딱 꽂히는. 예, 거기는 뭐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을 리가 없고요. 예, 그것이 그 재미가 클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대 선배 후배야 거가? 선배죠. 저보다 3년 선배. 알아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그 동기들도 김진태가 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존재감이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시험 돼가지고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고. 몇 기예요? 연수원 18기일 거예요. 그럼 정성호하고 동기네? 그렇죠. 시험도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성호, 이재명 다 동기네? 그러네요. 예, 맞아. 이재명 시장이 종기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그렇게 뭐 그럼 학부 때 된 거예요? 4학년 때 된 거죠. 오호. 꼴통스러운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아하.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권이었던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하는 친구들을 비난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검사생활 할 때도 그렇게 또 꼴통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지가 스스로 낙검수 팬이었다고 했잖아 또. 그래요? 의원 출마 그거 모르세요? 몰라요. 그럼 맨날 김용민 선수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같은 춘천이 고향이고. 너도 낙검수 팬이었으니까. 나도 자유당 당원으로 있으니까 출마해서 한번 붙어보자. 그거 하잖아, 김용민이. 머리 아파. 야, 근데 그 어느 날 번개를 맞았고 그렇게 된 건가?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 건가? 그러니까 그 까내는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지는 거기가? 블루오션이라고. 머리 서울대 붙여놨으니까 머리는 좋겠네. 글쎄요. 자기 포지션이 안 나오면 거기서 뭔가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 생겨서 믿고 싶은 걸 믿게 되는. 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편집된 세계가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팬들을 거느리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무대에 올라가면. 팬덤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여기 무대 우파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우파고 무대 우파거든요. 그리고 이거 모금도 잘 돼요. 예.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2등인가 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후원금도 모금도 잘 돼. 이러니 이게 약간 뭐랄까 정상적 언어나 관계나 공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완전 뽕 맞은 상태구만 지금. 그러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거기에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느닷없이 고속 성장해갖고 연예인들 한번 그 팬덤에 빠지면요. 그렇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2, 3년 뒤에 이제 그 거품 빠지잖아요. 그때 우울증 오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정말. 심각하다니까. 아니, 근데 조금만 정치적인 식견이 있다면, 김진태가. 스스로 봐도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잖아, 지가 봐도. 그러면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단체장 선거를 노려야 되는데, 그 어디를 가? TK에 가서 출마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춘천에서 나오면 떨어지죠 이제 2020년.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 나오겠어요. 그게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엔 제가 유 대표 얘기를 받아갖고 또 우리가 정치인 아냐. 딱 보면은 절대로 자기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뽕에 도취돼가지고. 그러니까 춘천에서 자기 사무실 앞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촛불 집회하면서 그 김진태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보기에는 저런 건 조작된 움직임이고 조직된 움직임이고 저건 모종의 배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뜻은 자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있는 거죠. 자기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죠. 이 빨갱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칭찬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 돈도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 안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김진태 얘기 오래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다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하네요. 그것도 나중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웃고 손 흔들 놈이네 그러면. 2020년에 떨어지면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죠.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거리에 나오신 분들 여기 이제 또 평범한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 또 그들만의 새로운 박탈감 그리고 우리들이 믿고 따라왔던 시대가 저렇게 무너지고 더 뭔가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아니면 저 좌파 친구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싫지만 분석하고 연구해서 또 그 저 흐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홍준표? 트럼프 홍. 럭비공 형님. 그렇죠.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는 홍준표 대표가 기자들한테는 호평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자들이요? 그래서 생각 외로 다르네? 메시지 관리도 잘하는 편이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뭐 따먹따먹 전화 응대도 잘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조금 뭐 총기가 살아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도지사 내려간 이후로는 사실은 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럭비공 같은 성정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분이 사용하는 프레임과 갈라치기와 전략은 뭐랄까 전형적인 이분이 쓰는 말과 글은 전형적으로 뭐 이렇게 8, 90년대 정치인들이 쓰던 아니면 이 뭐 민주화 투쟁하고 독재 투쟁하고 그때 말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약간 포퓰리즘 같은 것도 좀 배워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의 언어. 그런데 되게 쉽고 빠르고 간명해서 뭔가 좀 동화되는 한편이 동화되는 이런 측면에 뭐 이렇게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중독성도 있어요, 그 말이. 중독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느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 얘기를. 그리고 좀 말도 좀 거칠게 해주고, 그러면서 뭐 아까 김진태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애들은 가라 이렇게 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로 보고 아예 자기가 게임이 안 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위치 잡기, 프레임 잡기, 뭐 갈라치기 이런 것에 아주 굉장히 능숙한 글과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나름 그거는 좀 타고난 면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구도 해요? 타고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 경험이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숙련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어적 습관을 보면 애들은 제 애들 저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배운 정치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굉장히 월등하고 훌륭하면서 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거구만. 그러니까 나는 당대표도 다 해봤고 벌써 선수가 얼마고 도지사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어떤 언어를 원하고 정치인한테 어떤 발언을 헌화하는지를 나는 이미 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포지션으로 보면 뭐 지지자들은 김진태 의원이 많을지 모르지만 포지션과 전국적 지지율로 보면 금방 자기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황교안 대신. 홍준표가. 그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숙련돼 있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표현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굉장히 훈련된 정치인이죠.
근데 이제 타 지지자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 뭐야? 뭐 저렇게 무례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뭐 좀 상식적이지 않고 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 예.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1차적으로 홍준표 지사는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쓸 틈은 없을 겁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품위가 없고 뭐 어떻다는 얘기를 친박 쪽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 저기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윤창중. 아, 윤창주가 그랬다, 맞아. 지가 남 걱정할 때 아니지, 야, 윤창중은. 진짜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거네. 근데 이제 탄핵 반대 국민 행동을 했던 거리 우파들은 그 정치 언어가 또 불편한 거죠. 홍준표 씨의 언어가. 그러니까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뭐 둘러치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하는 이 언어가 그 당시에 홍준표 씨는 이제 홍준표 지사는 주류 언어라고 생각하고 경험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 거리에 나왔던 이 우파의 분노와 격렬한 분노와 투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저거는 좀 또 우습게 보이는 자기와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또 있을 겁니다. 약간 사이비 같고 회색 분자 같고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양아치류로 보이겠지. 걔들이 볼 때. 자기들은 투사인데. 왜냐하면 홍 지사가 약간 거리를 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얘기를 그랬었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양박이라고 했잖아요. 양박, 예, 양아치 그러니까 친박. 기분이 팍 나빠버리는 거죠. 거리의 스트리트 우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김진태는 우리 편 같은데 저거는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야무작거리고 깐족. 아, 그렇게 느끼겠네요, 진짜. 그래서 자기는 뭐 홍준표 지사는 자기가 굉장히 그 큰 비중 있는 무게감 있는 지도자급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또 여기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을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는 또 일부러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일부러 네, 체급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가장 쉽게 그걸 차별화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네. 네. 걔들이 뭘 알아 그래. 그럴 수 있는 그래 거죠.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또 김진태가 멋지게 받아쳤어요. 뭐라고? 뱀 장사야 뭐 애들은 가라 그러게. 진짜 그랬어요? 그럼요. 홍준표한테 뱀 장사야 뭐 애들은 가라 그러게. 그런 언어는 잘 뭐예요? 논다 그거? 정말. 잘 놀아. 아이고. 재밌어 아주. 그런 언어가 뭐 장바닥 언어지 무슨 언어예요. 홍준표와 김진태하고 싸워가지고 막 김진태 지지자들이 홍준표 행사장에 난입하고 막 그랬더만. 응? 걔는 나하고 뭐 급이 안 된다느니 막 홍준표가 이래가지고. 예. 둘이 섹시해요. 1위, 2위야. 그 홍준표 김진태가? 그럼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그렇구나. 1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가 한 10% 후반대 홍준표가 나오고요. 2등이 김진태예요. 한 5%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야. 내 이런 데이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것저것 방송하면서 주소들이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숱하게 나오는 저 조경태나 그 불쌍해서 어떻게? 조경태 5위예요. 조경태가요? 그러면 그 6위 안에 들어가 일단. 3등은 누구예요? 그럼 3등? 그건 모르지. 다 그걸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 관심적 인물들. 야. 조경태는 분석 안 했죠? 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할게 따로 있지. 그래도 재미는 있거든. 아니 조경태 분석보다 허경영 분석이 더 중요하지 차라리. 허경영 분석해봤어요? 거기 별세계라서요. 네. 저희가 거기까지 하면 이제. 홍준표, 김진태 분석 안 해봤죠 아직? 아니죠. 김진태는 스트리트 우파, 거리 우파. 그 다음에 이번에 거리 집회를 통해서 단련된 그들의 언어와 충성도. 그러니까 아스팔트에다가 호소하는 얘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우파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욕도 하고 뭔가 막 거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소리를 질러대면서 뭐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뭐 아니면 반대파라고 하는 게 뭔지를 느꼈던 이런 것의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뭐 김진태는 명확하게 시대적인 하나의 뭐랄까 부분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확장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지지자들한테만 딱 꽂히는. 예, 거기는 뭐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을 리가 없고요. 예, 그것이 그 재미가 언어나 관계나 공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완전 뽕 맞은 상태구만 지금. 그러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거기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느닷없이 성장해갖고 연예인들 예. 한번 그 팬덤에 빠지면요. 그렇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2, 3년 뒤에 이제 그 거품 빠지잖아요. 그때 우울증 오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정말. 심각하다니까. 우리 아니, 근데 조금만 정치적인 식견이 있다면 김진태가 스스로 봐도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잖아, 지가 봐도. 그러면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단체장 선거를 노려야 되는데, 그 어디를 가? TK에 가서 출마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춘천에서 나오면 떨어지죠, 이제 2020년.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가 유 대표 얘기를 받아갖고 또 우리가 정치인 아냐. 딱 보면은 절대로 자기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뽕에 도취돼가지고. 그러니까 춘천에서 자기 사무실 앞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촛불 집회하면서 김진태 클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대 선배 후배야, 거가? 선배죠. 저보다 3년 선배. 알아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그 동기들도 김진태가 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존재감이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시험 돼가지고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고. 몇 기예요? 연수원 18기일 거예요. 그럼 정성호하고 동기네? 그렇죠. 시험도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성호, 이재명 다 동기네? 그러네요. 맞아. 이재명 시장이 종기라고 했어요. 전혀.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 무슨 그렇게 그럼 학부 때 된 거예요? 4학년 때 된 거죠. 오호. 꼴통스러운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아하. 그렇다고 해서 운동권이었던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하는 친구들을 비난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검사생활 할 때도 그렇게 또 꼴통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지가 스스로 낙검수 팬이었다고 했잖아 또. 그래요? 의원 출마 모르세요? 몰라요. 그럼 맨날 김용민 선수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같은 춘천이 고향이고. 너도 낙검수 팬이었으니까. 나도 자유당 당원으로 있으니까 출마해서 한번 붙어보자. 그거 하잖아, 김용민이. 머리 아파. 야, 근데 그 어느 날 번개를 맞아갖고 그렇게 된 건가?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 건가? 그러니까 그 까내는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지는? 거기가? 불로소이라고. 머리 서울대 붙어 놨으니까 머리는 좋겠네. 글쎄요. 자기 포지션이 안 나오면 거기서 뭔가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 생겨서 믿고 싶은 걸 믿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마치 편집된 세계가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팬들을 거느리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무대에 올라가면. 팬덤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여기 무대 우파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우파고 무대 우파거든요. 그리고 이거 모금도 잘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2등인가 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후원금도 모금도 잘 돼요. 이러니 이게 약간 뭐랄까 정상적